윷놀이 같은 거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다 하잖아요. 그 저 뭐야 점백자리 식구들끼리 그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식구들끼리 맥주 한잔 하고 그렇게 재밌. 고스톱 치신다고요? 고스톱이요? 그렇죠. 자주 치죠. 만나면은. 옛날엔 윷놀이 같은 거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잘 그런 게 안 모여지고요. 서로 각자 노는 편이에요. 그 치러지게 나쁠 것까지는 없고 이제 뭐 우리 문화 아니니까 좀 바꿉시다 하면은 그쪽에 또 따르면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명절 때 대기범 이렇게 하토를 치는데 처음 이제 내기 했다가 돈 내기 하고 고쳐 그러는데 그것을 지향하고 좀 멋지게 경건한 그런 그 오락 그런 것을 좀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상당수는 고스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고스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우리의 민속놀이는 아니지만 그리 크게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심심풀이로 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때마다 열병처럼 번지는 고스톱은 과연 어디에서 들어온 것일까? 고스톱의 원조인 화투는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게 민속학계의 정설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이 가져왔다는 설도 있지만 19세기 말 대마도의 일본 상인들이 항구를 통해 조선에 퍼뜨렸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저항의식을 막기 위해 화투를 보급했으며 조선의 몸과 정신을 노름판에서 탕진하도록 한 일제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민속학자도 있습니다. 화투놀이의 일종인 고스톱은 1950년대 일본에서 개발돼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스톱은 설사, 쇼당, 피박 등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규칙에 힘입어 지금까지 이 땅의 노름판을 석권해 왔습니다. 고스톱은 특히 전두환 고스톱이니 삼풍 고스톱이니 하며 시류에 따라 새롭게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요즘에는 IMF 고스톱까지 나와 고스톱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스톱은 각 가정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부들이 한 80%가 치지. 진짜 소용. 어디 놀러 가더라도 핫도 못 치고 하나 앉아있어야 나 들어간단 말이야. 자기 짱 맞지 어찌 심심하겠다. 큰일 났네. 애들 유치원 보내고 뭐 했고 집에서. 큰 건 안 치는데 하루가 금방 가지. 고스톱 치면. 하트는 내가 뭐 줄도 몰랐었는데 이놈의 친구하고 장난삼아서 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중독 상태네요. 그래서 재미보담도 이제 본전 찾으려고 계속 하는 편이에요. 주위 사람들 많이 칩니까? 많이 하죠. 우리 업계에서 보면 만났다 하면 뭐 인사가 고스톱이니까 뭐 많이 하는 편이죠. 가정 불화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고스톱은 언제나 심심풀이 오락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죠.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고스톱분이 더 있어요. 뭐 심심하니까 고스톱 치는 거죠 뭐. 친구들하고 만났다 하면 고스톱이요. 네, 친구들하고 만나면은요 뭐 재밌게 놀 것이 없으니까 그냥 고스톱만 쳐요. 돈도 세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트 줬어. 그다가도 쫓겨났더라고. 직장에 다니는 박모 씨 역시 지난 89년 눈요기부터 시작해 고스톱에 빠져들었습니다. 1989년경에 하도 쓸쓸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이웃집 사무실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큰 거 하는 게 아니고 돈 천원씩 왔다 갔다 하는 도박을 하고 있는데 고스톱이라는 거죠, 속칭. 그런데 그래서 눈여겨서 보다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돈을 잃으면 다시 따야겠다는 압박감에 계속해서 도박판을 찾게 됐습니다. 또 다시 따야겠다 해서 하게 되고 또 가족에게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늘 초상 났다 또 계모입니다 또 회사에서 누가 자기 생일이다 또 이런 거짓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도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병가 내기도 하고
또 늦게 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 늦게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도덕적 내지는 윤리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돈을 얼마나 잃으셨고요. 그리고 그 도박을 하면서 가정 불화도 상당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돈을 많이 잃었죠. 많이 잃었는데 이제 유산도 잃고 또 한 3억 정도 잃었습니다. 한 3억 정도 해서 짐작한데 잃고 그러니까 이 빚이 또 한 1억 정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를 의심하게 되고 또 아빠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폐 증세를 이제 나타내는 자녀들이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의부증이 되어가지고 전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믿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압박감이 드니까 더욱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비감이 들고 눈물겨웠습니다.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또 도박에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박 씨와 같이 심심풀이로 시작해 도박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도박을 사회적인 도박, 그다음 병적 도박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적 도박은 대개가 성인의 미국 같은 데는 1 내지 3%가 병적 도박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정확한 통계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약 한 1%는 되지 않을까. 그럼 성인의 1%면 수가 많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병적 도박에 들어가면 도박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박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하는 그러지는 못하고 또 집착하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들은 도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일종의 진행성 장애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는 어떤 병적인 상태가 있어요. 절망감에 빠진다든지 특히나 이런 요즘에 IMF 이런 그 절망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도 병적 도박이 더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죄책감 또는 사람이 우울감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서 도박에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병적 도박의 범주에 들어가는 중독성 도박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에 20가지 점검 문항 가운데 7개 이상에 대해 예라고 답하는 사람은 중독성 도박자입니다. 걱정거리를 피해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부싸움, 의견 대립, 좌절 때문에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빚을 갚기 위해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박으로 한미천 잡겠다는 욕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돈이 될 만한 것을 팔아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까? 도박을 위해 생활비가 아깝게 생각된 적이 있습니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도박으로 다시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돈을 많이 딴 뒤에도 도박으로 더 많은 돈을 따야겠다고 욕심부린 적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 동안 도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박 때문에 일을 소홀히 한 적 있습니까? 도박 때문에 신용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도박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도박이 인생 목표나 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됐습니까? 도박으로 인해 가족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습니까? 도박이 자녀 교육을 소홀히 만들었습니까? 도박으로 인해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까? 도박 문제 때문에 자살이나 자해 행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돈을 땄을 때 성취감에 취해 많은 사람들이 고스톱 등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 따는 일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따게 되면은 어떤 게임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기분을 일으키게 되고 또 뭐 경쟁 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승리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은 아주 큰 절정 경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위해서는 뭐 상당한 고통도 감수한다는 것이 동물 실험들 통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우리 마치 고공낙하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낮은 데 사지만 점점 더 높은데 더 위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쾌감도 점점 더 커지는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도박도 이제 그처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어떤 쾌감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수준에서 도박을 이제 하게 된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스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잠시 잠깐뿐. 곧이어 닥쳐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또 이제 뭐 은연중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서먹하던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고스톱이나 도박에 거는 그 판돈이 커지면은 그런 이전보다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부담, 긴장, 또 잃었을 때의 어떤 고통 이런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박사들이 가진 가장 큰 오류가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5라는 숫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다음번에 5가 나올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나 고스톱은 한 게임이 별개 사안이므로 누적된 확률은 전체 승률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고스톱에는 원래 할 뻔, 날 뻔, 될 뻔하는 세 가지 마력이 있습니다. 처음엔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시작한 사람들도 일단 그 마력에 빠지게 되면 밤을 새는 줄 모르게 됩니다. 하루라도 고스톱을 치지 않으면 손이 근질근질하다는 사람은 바로 고스톱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스톱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재기를 꿈꾸는 모임이 있습니다. 고스톱을 끊자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단도박 모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전라북도에는 결성이 되지 않은 단도박 모임은 광주광역시 등 전국 17곳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단도박 모임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성유암병원에 모여 서로의 문제를 얘기하고 경험을 나누며 도박을 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12가지의 단계적 방법. 회복을 위한 12단계. 1. 우리는 도박 행위에 무력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2.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건져는 본 정신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3. 우리는 우리가 믿는 위대한 힘이 보살핌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완전히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회원들은 먼저 자기 스스로 중독성 도박 환자임을 시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중독성 도박 환자임을 시인합니다. 도박을 했던 종이 포커 슬롯머신인데 가장 문제가 됐던 도박은 포커였습니다. 도박을 마지막으로 한 날짜는 1997년 7월 1일이고 지에 처음 나온 날짜는 1995년 4월 12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공부하고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12가지의 단계적 방법을 습관화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단도박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일단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일단 가정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안정입니다. 그동안에 그 도박을 함으로써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그 이치가 상당히 흔들리었고 또 어떤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아빠 또 어떻게 보면 또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 됐는데 여기 단도박 모임에 나옴으로써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이거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거리관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빨리 모임이 돼서 도박의 그 어려운 분들이 하루빨리 그 이런 단도박 모임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박에 대한 그런 피폐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많은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본의 고스톱 문화는 어느덧 우리의 명절 민속놀이까지 앗아갔습니다. 윷놀이 정도만 겨우 명맥을 이어갈 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산가지 놀이나 칠교놀이, 유객주, 14면 주사위 놀이 등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민속놀이 알고 계시는 것 몇 가지나 되세요? 글쎄요, 저는 윷놀이밖에는 모르는데요. 윷놀이밖에 모르는데. 자치기라든지 그건 이제 공동체 놀이거든요. 그 편을 짜가지고 한 11명씩 짜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신장로 같은데 또는 뭐 큰 운동장에서 아주 그 남자들의 기상을 떨치던 그런 자치기 또는 뭐 이게 논에서 하던 뭐 모치기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뭐 집에서 이게 대체적으로 정월 초하루나 정월 대보름까지 그때 모이는 기회만 있으면은 집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또는 뭐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상화되어 있죠. 그런 놀이들을 우리 옛 놀이들을 되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걸에서 들어가면 되겠다. 내가 이거 실력이 나오네. 걸. 뭐야? 윷놀이와 함께 집안에서 가족끼리 쉽게 즐길 수 있었던 놀이는 산가지 놀이입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해 즐길 수 있는 산가지 놀이는 고스톱 못지않은 스릴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이제 헤쳐나갈 적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력에 이제 아빠 쪽박도 있어야 돼? 쪽박은 없어도 되는데 이런 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선수만 해. 선수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부터 먼저 이제 안 흔들려도 되는 것부터 하고 이거 더 흔들리면 이제 죽는 거야 이게.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서고 먼저 안 흔들릴 것부터 전부 다 띄고 띄어내고. 또 좋다. 너.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조각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던 칠교놀이도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속놀이 중 하나입니다. 칠교놀이라는 것은 판이 7개 된 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네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조각을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각 7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 사랑방에 모신 손님이 심심하지 않도록 즐기게 했던 유객주 놀이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님이 머무르게 하는 구슬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구슬이 지금 그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지. 근데 이 구슬이 이쪽으로 2개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궁리를 해서 한번 해봐. 해서 일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유객주를 즐기려 해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라 안압지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14면 주사위도 가족끼리 쉽게 즐길 수 있었던 잊혀져간 놀이입니다. 지금의 6면체 주사위와는 달리 14면으로 이루어진 주사위에는 각각의 벌칙이 적혀 있어 가족끼리 장기자랑 등을 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다리 동안에 우리를 위치가 바뀌어. 그러면 언니가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네가 바뀌어. 우리 학교 종이. 아이고 너무 쉬운 거 하지 말고 너 노래 잘하는데 왜 그래? 학교 종이 땡땡땡. 손 크게 불러.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잘했어. 못했다. 잘했어. 은혜가 한번 불러. 다른 애들은요, 엄마 아빠들이 다 맞벌이 해가지고요, 이런 놀이도 자주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제 아빠도 일찍 오시고 엄마도 집에 계시니까 이런 놀이 자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집안에서 연을 직접 만들고 하늘 높이 뛰어보던 일도 요즘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또 우리 어린 시절인데 우리는 못 만드니까 그 삼촌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삼촌하고 많이 만드는 거야 되겠다. 젖어버리니까. 오늘 만드는 연을요, 내일 한번 날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민속놀이를 하니까 참 재미있고 조상들이 예전에 하던 놀이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가족끼리 함께 얼레를 감았다 풀고 바람을 따라 연을 잡고 뛰어가는 정겨움이 우리 곁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 풀었어요.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립천주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전승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제2회 작은 문화축전을 마련합니다. 내일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제기차기와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마련됩니다. 팽이치기와 골패, 유객주, 14면 주사위, 그리고 상가지 놀이 등 잊혀져간 민속놀이를 즐기며 추억에 잠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렇게 명절 때요, 그 윷놀이 같은 거라든가 그 집안 안에 설 수 있는 윷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이 새로 요번에 선보인 골피라든가 유격주 13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고스톱 치면서 이렇게 뭐 담배도 많이 피게 되는데요. 그래봐도 아주 이제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 좋은 민속놀이가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는 1945년 항복과 함께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뿌려놓은 화투와 고스톱은 일제와 함께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일본이 화투를 의도적으로 전파시켰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애초 의도에 따라 이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산지격인 일본에서조차 화투와 고스톱은 이제 건달들이 유곽에서나 즐기는 수준 낮은 놀이쯤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굳이 고스톱과 일본을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고스톱 문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끼쳐왔습니다. 단순한 오락으로 시작된 고스톱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사회 분위기까지도 흐려놓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 연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끼리 화투장 대신에 이제는 윷을 던져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